오늘부터 여기서 지낼 거야. 네, 내 방은 옆방이야. 따로 쓸 거니까 편하게 있어. 감사합니다. 누구야? 도망치려던 참이야? 당신,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 거짓말이야. 난 애초에 다리에 문제가 없어. 왜요? 왜 그런 거짓말을?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넌 돈 때문에 날 선택했지. 그럼 지금까지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난 사람들을 믿지 않아. 돈과 동정으로만 다가오니까. 저는 떠날 거예요.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 회사명 등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한지연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28살의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표정은 어두웠다. 오늘은 그녀의 결혼식이었다. 하지만 사랑이 없는 결혼이었다. 지연아, 준비 다 됐니? 아버지 한상구가 문을 두드렸다. 50대 중반의 그는 수척한 얼굴로 서 있었다. 네, 아빠. 지연은 문을 열었다. 아버지는 딸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미안하다, 지연아. 아빠 때문에 내가. 괜찮아요, 아빠. 제 선택이에요. 하지만 지연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5억 원의 빚이 생겼다. 채권자들은 매일 찾아와 독촉했다. 병원비도 밀렸다. 그때 정도윤이라는 남자에게서 제안이 왔다. 결혼해주면 모든 빚을 갚아주겠다고. 정도윤. 재벌 3세이지만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남자. 지연은 그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다. 단지 사진으로만 봤을 뿐이었다. 휠체어에 앉은 차가운 인상의 남자. 아빠, 나갈까요? 그래, 가자. 두 사람은 결혼식장으로 향했다. 고급 호텔 대연 회장이었다. 하지만 하객은 많지 않았다. 신랑 측 가족 몇 명과 지연 아버지뿐이었다. 지연은 버진로드를 걸었다. 식장 끝에는 휠체어에 앉은 정도윤이 있었다. 33세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무표정했다. 그의 옆에는 새어머니 윤여정과 이복동생 정서현이 서 있었다. 지연이 도윤 앞에 섰다.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다. 도윤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마치 지연을 분석하듯 훑어봤다. 주례가 식을 진행했다. 서약을 하고 반지를 교환했다. 모든 것이 기계적이었다. 마지막 신부 키스도 형식적으로 지나갔다. 도윤은 지연의 볼에 가볍게 입을 댔다. 계약 완료. 도윤이 낮게 속삭였다. 지연은 가슴이 싸늘해지는 걸 느꼈다. 피로연도 짧게 끝났다. 하객이 없었으니 당연했다. 지연은 도윤의 집으로 향했다. 강남의 대저택이었다. 비서 박하림이 안내했다. 사모님, 이쪽입니다. 30대 초반의 하림은 정중했지만 감정이 없었다. 지연은 그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도윤의 방이었다. 회장님은 곧 올라오실 겁니다. 하림이 나가고 지연은 혼자 남았다. 넓은 방은 고급스러웠지만 차갑게 느껴졌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다. 1시간 후 도윤이 방에 들어왔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 하림이 뒤에서 밀어주고 있었다. 오늘부터 여기서 지낼 거야. 도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네. 내 방은 옆방이야. 따로 쓸 거니까 편하게 있어. 감사합니다. 도윤은 지연을 한참 쳐다보다가 방을 나갔다. 지연은 혼자 남아 침대에 앉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게 그녀의 신혼 첫날 밤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지연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쳤다. 이대로 평생 이 남자와 살아야 하나. 사랑도 없이. 아버지 빚 때문에 자신을 팔았다는 자괴감이 밀려왔다. 새벽 2시쯤 지연은 결심했다. 도망치자.
아직 늦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짐을 쌌다. 작은 가방에 옷 몇 벌과 지갑을 넣었다. 지연은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복도는 조용했다. 그녀는 계단을 향해 걸었다. 도윤의 방 앞을 지나쳐야 했다. 바로 그때 도윤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지연은 본능적으로 멈췄다. 그리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경악스러운 광경이 펼쳐졌다. 도윤이 휠체어에서 일어서고 있었다. 그는 두 다리로 멀쩡히 걸어다니고 있었다. 창가로 가서 달을 바라봤다. 지연은 숨이 막혔다. 그는 장애인이 아니었다. 거짓말이었다. 모든 게 연극이었다. 누구야? 도윤이 갑자기 돌아봤다. 지연과 눈이 마주쳤다. 도윤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 차갑게 미소 지었다. 도망치려던 참이야?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도윤은 문을 활짝 열고 복도로 나왔다. 그는 두 다리로 걸어 지연에게 다가왔다. 놀랐어? 내가 멀쩡하다는 게. 당신, 거짓말한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거짓말이야. 난 애초에 다리에 문제가 없어. 왜요? 왜 그런 거짓말을?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도윤은 창가로 걸어가 달을 바라봤다. 내가 장애인이면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 동정할까, 무시할까, 아니면 이용할까? 그래서 저랑 결혼한 거예요? 그래. 너도 시험 대상이었어. 도윤은 지연을 돌아봤다. 넌 돈 때문에 날 선택했지. 사랑 같은 거 없이. 지연은 가슴이 철렁했다. 그의 말이 맞았다. 그녀는 돈 때문에 그와 결혼했다. 그럼 지금까지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모든 건 아니야.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난 사람들을 믿지 않아. 특히 돈과 동정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은. 그래서 저를 시험한 거군요. 맞아. 지연은 가방을 떨어뜨리고 도윤에게 다가갔다. 당신은 비겁해요.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시험하고. 그게 뭐가 대단한데요? 비겁하든 말든 이게 내 방법이야. 도윤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넌 이제 선택해. 여기 남을 건지 떠날 건지. 지연은 도윤을 노려봤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였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다. 이 남자는 왜 이렇게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걸까? 저는 떠날 거예요. 그래. 도윤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계약금은 이미 아버지 계좌로 들어갔어. 가져가. 당신.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고 계단을 내려갔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지연은 달빛 아래 서서 저택을 돌아봤다. 도윤은 2층 창가에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다. 지연은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하고 멈췄다. 가슴 한구석이 아팠다. 왜일까? 그를 미워해야 하는데 동시에 그의 외로움이 느껴졌다. 하지만 지연은 다시 걸었다. 이곳을 떠나야 했다. 거짓말쟁이 남자에게서, 그리고 자신을 팔아버린 과거에서. 달빛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빛 아래 숨겨진 비밀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한지연은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결혼 전 살던 곳이었다.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정도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휠체어에서 일어선 그의 모습, 차가운 눈빛, 그리고 외로운 뒷모습. 왜 저렇게 사는 걸까? 지연은 중얼거렸다. 분노와 배신감 속에서도 이상하게 궁금했다.
그는 왜 장애인인 척했을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사흘이 지났다. 지연은 아르바이트를 찾아다녔다. 도윤이 준 돈은 아버지 병원비로 다 썼다. 그녀는 다시 혼자 살아야 했다. 어느 날 저녁 카페에서 일하던 지연에게 낯선 남자가 다가왔다. 박하림이었다. 도윤의 비서. 사모님. 저는 사모님 아니에요. 지연은 차갑게 대답했다. 하림은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과 얘기 좀 나눠보시죠. 할 얘기 없어요. 사모님, 회장님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림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지연은 쟁반을 내려놓고 그를 쳐다봤다. 오해요? 거짓말쟁이한테 무슨 오해가 있어요? 회장님이 장애인인 척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었어요. 하림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5년 전 회장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회장님은 28이었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유산 상속 문제가 생겼어요. 새어머니와 이복 동생이 회장님의 지분을 노렸습니다. 하림은 서류를 펼쳤다. 회사 주식 배분표였다. 회장님이 대표이사직을 맡으려 하자 가족들이 반대했어요. 회장님이 젊고 경험이 없다면서. 그래서요. 그때 회장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진짜 사고였습니다. 하림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하지만 회장님은 다리를 다치지 않으셨어요. 가벼운 부상이었죠. 지연은 하림을 쳐다봤다. 그가 계속 말했다. 하지만 회장님은 그때 결심하셨어요. 장애인인 척하기로. 왜요? 가족들의 본색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림은 다른 서류를 꺼냈다. 병원 진단서였다. 회장님이 입원해 있을 때 새어머니와 이복 동생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장님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뭘 했는데요? 회사 지분 양도 서류를 가져왔어요. 회장님이 장애인이 됐으니 경영할 수 없다면서. 지연은 숨이 막혔다. 하림은 고개를 저으며 계속했다. 회장님은 그 순간 깨달으셨어요. 가족조차 믿을 수 없다는 걸. 그래서 계속 장애인인 척한 거예요? 네. 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요. 하림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회장님의 예상이 맞았어요. 새어머니는 회장님을 요양원에 보내려 했고 이복 동생은 대표이사직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다. 요양원 입소 신청서, 후견인 신청서, 재산관리 위임장. 모두 도윤 모르게 준비된 것들이었다. 회장님은 5년 동안 휠체어에 앉아 그들을 지켜봤어요. 어떻게 자신을 이용하는지. 그럼 저도 그 시험 대상이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림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사모님은 달랐어요. 뭐가요? 사모님은 회장님을 이용하지 않으셨어요. 돈 때문에 결혼하긴 했지만 회장님한테 더 요구하지 않으셨죠. 지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제가 뭘 더 요구해요? 이미 충분히 받았는걸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달랐어요. 하림은 또 다른 파일을 꺼냈다. 회장님께 접근했던 여자들이 많았어요. 모두 회장님의 재산을 노렸죠. 파일에는 여러 여자들의 사진과 기록이 있었다. 그들은 도윤에게 접근해 돈을 요구했고 일부는 사기를 치기도 했다. 그래서 회장님은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어요. 특히 돈과 동정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지연은 파일을 덮으며 말했다. 그래도 거짓말은 잘못된 거예요. 맞습니다. 하지만 회장님도 그걸 아세요. 하림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 서류를 지연에게 건넸다. 이건 회장님의 진단서입니다. 진단서요? 지연은 서류를 받아 읽었다.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진짜예요? 네. 회장님은 희귀신경계 질환을 앓고 계십니다.
하림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리는 멀쩡하지만 병은 점점 진행되고 있어요. 2년 후면 뭐예요? 걷지 못하게 될 겁니다. 진짜로. 지연은 서류를 떨어뜨렸다. 하림이 계속 말했다. 회장님은 거짓이 아니라 미래를 보여준 거예요. 곧 자신이 될 모습을. 왜 치료 안 해요? 치료법이 없어요. 병의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림은 지연을 쳐다보며 말했다. 그래서 회장님은 결혼하고 싶었던 거예요. 혼자 죽고 싶지 않아서. 지연은 무릎에 힘이 풀렸다. 하림이 그녀를 부축했다. 사모님, 회장님은 정말 외로운 분이에요. 가족도 친구도 없어요. 오직 저만 비밀을 알고 있었죠. 그럼 새어머니는 몰라요? 네. 회장님이 철저히 숨기셨어요. 하림은 명함을 꺼내 지연에게 건넸다. 생각해보세요. 회장님께 돌아갈지 말지. 그는 카페를 나갔다. 지연은 혼자 남아 진단서를 다시 읽었다. 희귀신경계 질환, 점진적 근육 약화, 예상 수명 3에서 5년.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도윤을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그는 죽음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바보. 지연은 중얼거렸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 견디려 했을까?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도윤의 모습만 떠올랐다. 창가에서 달을 바라보던 그의 외로운 뒷모습. 다음 날 아침 지연은 결심했다. 도윤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가 거짓말쟁이든 아니든 그는 혼자였다. 그리고 그녀도 혼자였다. 지연은 도윤의 저택으로 향했다. 현관문 앞에 섰을 때 망설였다. 하지만 곧 초인종을 눌렀다. 하림이 문을 열었다. 그는 지연을 보고 놀랐다. 사모님, 회장님 어디 계세요? 2층 서재에 계십니다. 지연은 계단을 올라갔다. 서재 문을 열자 도윤이 책상에 앉아 있었다. 휠체어가 아니라 의자였다. 그는 지연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왜 왔어? 당신, 아프다면서요. 도윤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하림을 쳐다봤다. 내가 말했어? 하림이 문 밖에서 고개를 숙였다. 도윤은 한숨을 쉬며 지연을 봤다. 그래서? 동정하러 온 거야? 동정 아니에요. 지연은 도윤에게 다가갔다. 저도 혼자예요. 당신처럼. 도윤은 지연을 쳐다봤다. 그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다. 넌 날 이용했잖아. 돈 때문에.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지연은 도윤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제가 당신을 도울게요. 돈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혼자라서요. 도윤은 한참을 지연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후회하지 마. 안 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다.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지연은 정도윤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번에는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도윤의 병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의학 서적을 읽고 병원에 문의하고 치료법을 찾았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도윤이 서재에서 일하던 중 말했다. 지연은 책을 덮으며 대답했다. 필요 있어요. 당신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 짐이에요. 도윤은 지연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넌 왜 이러는 거야? 죄책감 때문이야?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불쌍해서요. 동정은 사양할게. 동정 아니에요. 지연은 도윤에게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이해해요. 혼자 아픈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지연은 그의 옆에 앉아 함께 자료를 봤다. 한 달이 지났다.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다. 지연은 도윤의 식단을 챙기고 약을 관리했다. 도윤은 처음엔 거부했지만 점차 받아들였다. 어느 날 저녁 저택에 손님이 찾아왔다. 새어머니 윤여정과 이복동생 정서현이었다. 도윤은 재빨리 휠체어에 앉았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도윤아, 잘 지내니? 윤여정이 거실로 들어왔다. 60대의 그녀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다. 네, 어머니. 도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조로웠다. 서연이 지연을 쳐다보며 말했다. 새댁이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연은 정중히 인사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에서 경계심을 느꼈다. 도윤아, 회사 일 좀 얘기하자. 윤여정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아, 잠깐 나가줄래? 네. 지연은 자리를 떴다. 하지만 복도에서 멈춰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도윤아, 내가 이렇게 된 이상 회사 경영은 힘들지 않겠니? 윤여정의 목소리였다. 도윤이 차갑게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사회에서 불안해하잖아. 대표이사가 휠체어에 앉아 있으니. 그건 제 문제입니다. 도윤아. 서현이 끼어들었다. 오빠, 우리가 돕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부대표로 들어가면 이사회도 안심할 거예요. 필요 없어.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윤여정이 한숨을 쉬었다. 도윤아, 고집 부리지 마. 내 아버지도 이걸 원하셨을 거야. 아버지 얘기는 하지 마세요. 왜? 내 아버지는 가족을 사랑하셨어.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길 바라셨지.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지연은 주먹을 쥐었다. 저들은 도윤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회사를 원하는 것이었다. 생각해봐. 다음 주 이사회까지. 윤여정이 일어서며 말했다. 서현도 따라 일어섰다. 두 사람이 나가려는데 지연이 거실로 들어왔다. 잠깐만요. 뭐야, 새댁? 윤여정이 불편한 표정으로 지연을 쳐다봤다. 지연은 그녀 앞에 섰다. 회장님은 충분히 회사를 이끌 수 있어요. 내가 뭘 알아서? 잘 몰라요. 하지만 회장님이 매일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는 알아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서현이 비웃었다. 새댁, 회사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끼어드는 게 아니에요. 제 남편을 지키는 거예요. 윤여정은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래, 남편 편을 들고 싶은 건 알겠어. 하지만 현실을 봐. 내 남편은 장애인이야. 그래도 당신들보다 훨씬 나아요. 지연의 말에 윤여정의 얼굴이 굳었다. 서연이 화를 냈다. 뭐라고? 회장님은 장애가 있어도 정직해요. 하지만 당신들은 멀쩡한데 탐욕스럽죠. 도윤이 휠체어를 밀며 지연에게 다가왔다. 지연아, 그만해. 아니에요. 이건 말해야 해요. 지연은 윤여정을 쳐다보며 계속 말했다. 저는 알아요. 당신들이 회장님을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는 것도. 윤여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연이 당황하며 끼어들었다. 그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에요. 저는 서류 봤어요. 지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하림이 준 증거들이었다. 요양원 신청서, 후견인 신청서. 모두 회장님 몰래 준비한 거죠. 윤여정은 서류를 보고 당황했다. 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건 도윤이를 위해서였어. 집에서 돌보기 힘들 것 같아서. 거짓말 마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은 회장님을 격리시키고 회사를 차지하려 했어요. 증거 있어? 서연이 비웃었다. 지연은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게 증거예요.
회장님이 요양원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도록 한 이사회 안건. 그건 서연이 말을 잃었다. 윤여정은 지연을 노려보며 말했다. 내가 뭘 안다고 나서는 거야? 충분히 알아요. 당신들이 얼마나 비열한지. 도윤이 지연의 손을 잡았다. 지연아, 이제 그만. 안 돼요. 이대로 두면 당신이 다 빼앗겨요. 지연은 윤여정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이제 그만하세요. 회장님은 당신들 손에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윤여정은 한참을 지연을 쳐다보다가 차갑게 웃었다. 그래, 새댁이 용감하네. 하지만 조심해.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면 다칠 수 있어. 위협하시는 거예요? 충고야. 윤여정은 서연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지연은 주저앉았다. 도윤이 그녀를 부축했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도윤을 쳐다봤다.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왜 사람을 믿지 못하는지.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지연이 그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이제 혼자 아니에요. 제가 있어요. 도윤은 지연의 눈을 보며 천천히 말했다. 고마워. 그날 밤 두 사람은 서재에 앉아 대책을 논의했다. 하림도 함께했다. 새어머니가 다음 주 이사회에서 움직일 겁니다. 하림이 말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준비해야 해. 뭘 준비할 건데요? 지연이 물었다. 도윤은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반격. 그들의 비리를 폭로할 거야. 비리요? 응. 새어머니와 서연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어. 증거도 있어. 도윤은 하림을 쳐다봤다. 준비됐지? 네, 회장님. 지연은 두 사람을 보며 결심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도 도윤 편에 설 것이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있어. 도윤은 지연을 쳐다보며 미소 지었다. 내 옆에 있어줘. 그것만으로 충분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손이 꼭 맞잡혔다. 달빛이 서재를 비추고 있었다. 진실의 그림자는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이사회 날이 밝았다. 정도윤은 정장을 입고 휠체어에 앉았다. 한지연은 그의 옆에 서서 넥타이를 고쳐주었다. 긴장돼요? 아니, 오히려 후련해. 도윤은 지연을 쳐다보며 미소 지었다. 오늘 모든 게 끝날 거야. 저도 같이 갈게요. 아니, 넌 여기 있어. 왜요? 위험할 수도 있어. 새어머니가 뭘 할지 몰라. 지연은 도윤의 손을 잡았다. 그래서 더 같이 가야죠. 당신 혼자 두면 더 위험해요. 도윤은 한참을 지연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같이 가자. 회사 이사회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윤여정과 정서현도 있었다. 그들은 지연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세대까지 왜 왔어? 서현이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다. 지연이 대답했다. 회장님 부인이니까요. 이사회는 가족 참석이 안 돼요. 제가 허락했습니다. 도윤이 차갑게 말했다. 서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회의가 시작됐다. 윤여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안건은 대표이사 교체입니다. 이사들이 술렁였다. 도윤은 침착하게 앉아 있었다. 도윤 회장님은 건강 문제로 경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표이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건강에 문제 없습니다. 도윤이 끼어들었다. 윤여정이 비웃었다. 문제 없다고? 넌 휠체어에 앉아 있잖아. 휠체어에 앉았다고 일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 이미지보다 실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한 이사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회장님, 최근 실적이 좋지 않은데요.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도윤은 하림에게 신호했다. 하림이 서류를 나눠줬다. 여러분이 보시는 자료는 최근 3년간의 회계 감사 결과입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펼쳤다. 윤여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누군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총 30억 원입니다. 뭐라고? 이사들이 놀라며 서류를 자세히 봤다. 도윤이 계속 말했다. 횡령 주체는 윤여정 이사와 정서현 이사입니다. 거짓말. 서현이 벌떡 일어났다. 도윤은 침착하게 다른 서류를 꺼냈다. 증거가 있습니다. 비자금 계좌 내역, 부동산 매입 기록, 그리고 해외 송금 내역. 그건 회사 업무상 필요하다면 왜 비밀 계좌를 썼습니까? 도윤의 질문에 윤여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다. 이 문제는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도윤아. 윤여정이 소리쳤다. 도윤은 차갑게 그녀를 쳐다봤다. 어머니, 아니 윤여정 이사님. 당신은 5년 동안 저를 이용했습니다. 뭔 소리야? 제가 장애인이 되자 저를 무시하고 회사를 차지하려 했죠. 도윤은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이사들이 깜짝 놀라 입을 벌렸다. 하지만 저는 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뭐? 윤여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윤을 쳐다봤다. 도윤은 두 다리로 서서 말했다. 5년 동안 휠체어에 앉은 건 당신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넌 날 속인 거야? 속인 건 당신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계속 저를 이용했죠. 도윤은 이사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저는 앞으로도 대표이사로 회사를 이끌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사들은 침묵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도윤은 윤여정을 쳐다봤다. 어머니, 이제 그만 회사를 떠나세요. 도윤아, 넌 정말. 윤여정은 말을 잇지 못하고 회의실을 나갔다. 서현도 창백한 얼굴로 뒤따라 나갔다. 회의가 끝나고 도윤과 지연은 회장실로 돌아왔다. 도윤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다. 후련해요? 지연이 다가와 물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하지만 동시에 슬퍼. 왜요? 가족이었는데. 결국 이렇게 됐잖아. 지연은 도윤의 손을 잡았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들이 탐욕스러웠던 거죠. 도윤은 지연을 보며 쓸쓸하게 웃었다. 넌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 당신이 혼자라서요. 그것뿐이야?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아니요. 그리고 당신이 좋아서요. 도윤은 놀라 지연을 쳐다봤다. 지연은 얼굴이 붉어졌다. 처음엔 돈 때문에 결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당신을 알게 됐고 이해하게 됐어요. 지연아, 저도 외로웠어요. 아버지 빚 때문에 혼자 감당하느라 힘들었죠. 그래서 당신 마음을 알아요. 지연은 도윤의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다. 이제 우리 서로 의지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도윤은 지연을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다. 고마워, 지연아. 내가 있어서 내가 견딜 수 있었어. 저도요. 두 사람은 한참을 포옹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석 달이 지났다. 도윤은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했다. 지연은 의료재단을 설립해 희귀 질환 연구를 지원했다. 도윤의 병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 속도가 느려졌다. 회장님, 오늘 재단 미팅이 있습니다. 하림이 보고했다. 지연은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다. 네, 알겠어요. 도윤은 사무실에서 지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재단 이사장이 되어 바쁘게 일하고 있었다. 지연아, 너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이 일이 좋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 강해요. 지연은 도윤에게 다가가 그의 이마에 키스했다. 당신도 약 먹을 시간이에요. 알았어. 도윤은 순순히 약을 먹었다. 지연은 그를 보며 행복해했다. 밤이 되어 두 사람은 집 정원을 걸었다. 달빛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도윤 씨 기억해요? 처음 만난 날. 응. 넌 도망치려 했지. 부끄러워요. 그때 제가 얼마나 겁쟁이였는지. 도윤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니야. 넌 용감했어. 나한테 돌아왔잖아. 당신도 용감했어요. 혼자 견디면서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달을 바라봤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지연아, 내가 언젠가 정말 걷지 못하게 되면 그때도 제가 옆에 있을 거예요. 힘들 텐데. 괜찮아요. 우리 함께니까. 도윤은 지연을 안으며 중얼거렸다. 돈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마음으로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야. 저도요. 지연은 도윤의 품에서 달을 바라봤다. 그 달빛 아래서 그들은 서로에게 약속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하겠다고. 사랑이란 조건이 아니라 서로의 결핍을 이해하는 힘이라고. 1년 후 도윤의 병은 기적적으로 호전됐다. 지연이 설립한 재단에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완치는 아니었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했다. 지연아, 우리 여행 갈까? 어디로요? 바닷가. 달 보러. 좋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다. 달빛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 아래 두 사람의 사랑도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 거짓으로 시작된 결혼은 결국 진심으로 맺어진 동행이 되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